우리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위대한 스승, 진리를 추구한 사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조금 달라요.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집에 돌아가면 침묵했어요. 제자들에게는 질문을 던졌지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세상은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기억하지만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역사가 기록한 위대함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았던 삶의 무게를 느껴보려고요. 소크라테스. 그는 철학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어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그 도시는 지중해에서 가장 찬란한 곳이었어요. 민주주의가 꽃피고 예술과 사상이 넘쳐 흐르던 시대였죠. 그 거리 한복판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매일 광장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젊은이들, 정치인들, 상인들. 누구든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의 방식은 독특했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던졌죠.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처음엔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랬어요.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크리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려 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불편해했어요. 그의 질문은 때로 권위를 무너뜨렸거든요. 정치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지식인들의 오만을 폭로했어요. 그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소피스트들처럼 강연료를 요구하지 않았죠. 그저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의 등에라고 불렀어요. 성가시지만 필요한 존재. 불편하지만 떼어낼 수 없는 목소리. 광장에서의 소크라테스는 빛났어요. 자신감 있고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사람.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광장을 떠난 후의 모습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곳에는 다른 소크라테스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집은 아테네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죠. 철학자의 집치고는 평범했고 조용했어요. 그곳에 크산티페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 역사는 크산티페를 잘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기록에서 그녀는 성질 급한 아내로만 남아있죠. 소크라테스를 괴롭힌 여자. 참을성 없고 화를 잘 내는 사람. 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산티페는 세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돈을 벌지 않았어요. 매일 광장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죠. 집안 살림은 그녀의 몫이었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 모든 걱정이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어떤 날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참 대단하지만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녀는 그 말들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죠. 소크라테스가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광장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질문도 대화도 없었어요.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방 한쪽에 앉아 있었죠. 크산티페가 물었을 거예요. 오늘도 광장에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야 하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광장에서는 모든 것에 답을 찾으려 했지만 집에서는 침묵했어요.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 하지만 그 삶의 대가는 가족이 치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크산티페가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질렀고 물을 끼얹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저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법이지. 사람들은 이 일화를 듣고 웃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여유와 유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크산티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고통이 남편에게는 그저 철학적 관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분노도 슬픔도 그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 사랑은 외로웠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전체와 대화했지만 아내와는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가족은 알려 하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의 소크라테스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크산티페는 혼자였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처음 만났을 때 20살이었어요. 귀족 집안 출신의 젊은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죠. 광장에서 소크라테스를 보았을 때 플라톤은 압도당했어요. 이 사람은 달랐어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화려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질문은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플라톤은 그를 따르기로 했어요. 매일 광장으로 나가 그의 대화를 들었고 그와 함께 걸으며 생각을 나눴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플라톤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질문은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찾으라고 했지만 자신의 진리는 말하지 않았죠. 어느 날 플라톤이 물었어요. 스승님,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었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 알 뿐이야. 그것은 유명한 답이었지만 플라톤에게는 회피처럼 느껴졌어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스승이었지만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는 존경받았지만 이해받지는 못했어요. 크리톤도 비슷했어요. 그는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평생을 같은 거리에서 살았죠. 하지만 크리톤도 소크라테스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크리톤이 찾아왔어요. 탈출 계획을 세워뒀다고 했죠. 친구요, 도망칩시다. 돈은 준비했어요. 배도 준비했어요. 당신이 죽을 이유는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을 어기고 도망친다면 내가 평생 말해온 모든 것이 거짓이 되네. 크리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법이 친구보다 중요한가요? 원칙이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그는 울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죽으려고 하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어요. 그는 그들을 가르쳤지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혼자였어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는 혼자였죠. 그것이 그가 선택한 거리였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거리. 넘을 수 없는 선. 플라톤은 평생 소크라테스를 기록했어요. 그의 대화를, 그의 생각을, 그의 죽음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진짜 소크라테스는 침묵 속에 남아 있었어요. 기원전 399년 봄. 소크라테스에게 고발장이 전달됐어요. 고발자는 3명이었어요.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죄목은 2가지였어요. 첫째,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들여왔다. 둘째,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서다니.
그 유명한 철학자가 법정에 서다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너무 많은 걸 건드렸어요. 권력자들의 거짓을 폭로했고 기득권의 위선을 드러냈어요. 특히 아니토스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면서 아버지의 사업을 멀리하게 됐거든요. 재판날 법정은 가득 찼어요. 500명의 배심원이 모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봤어요. 소크라테스가 입장했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두려워 보이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아 보였죠. 고발자들이 증언했어요. 이 사람은 신을 모독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아테네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제 소크라테스의 차례였어요. 사람들은 그가 변론할 거라 기대했어요. 그 날카로운 논리로 고발자들을 반박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설명했어요. 왜 광장에서 대화를 나눴는지, 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는지. 나는 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배심원들의 얼굴은 굳어갔어요.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고개를 숙였다면, 조금만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들은 그를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굽히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어요.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진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500명의 배심원이 조약돌을 던졌죠. 결과는 유죄. 280표 대 220표. 근소한 차이였어요. 60표만 달랐다면 그는 무죄가 됐을 거예요. 이제 형량을 정해야 했어요. 고발자들은 사형을 요구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마지막 변론 기회가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그가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어요. 벌금형이나 추방형을 제한하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테네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벌을 받을 게 아니라 국가의 식당에서 평생 무료로 식사할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화가 난 사람들도 있었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두 번째 투표가 진행됐어요. 이번에는 사형이 확정됐어요. 표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360표 대 140표.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나는 죽으러 가고 당신들은 살러 가는군요. 누가 더 나은 길을 가는지는 신만이 아실 겁니다. 그는 법정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봤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슬픔을 찾을 수 없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혔어요. 처형일까지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테네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신성한 배가 델로스 섬을 다녀올 때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규칙. 그 한 달 동안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왔고 친구들이 왔어요. 크리톤이 처음 왔어요. 탈출 계획을 들고. 친구여,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밤만 도망치면 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배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을 어기고 도망친다면 내가 평생 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크리톤은 울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부당한 판결 아니었나요?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말했어요. 판결이 부당할지라도 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네. 나는 평생 이 도시의 법 아래 살았어.
이제 그 법이 나를 죽이라 한다면 나는 따라야 해. 크리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플라톤과 다른 제자들도 왔어요. 그들은 스승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은 불멸하네.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계속된다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위안을 얻으려 했어요. 스승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신들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밤이 되면 소크라테스는 혼자였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철학자라도,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마지막 밤은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내 크산티페를 떠올렸을까요? 새 아들을 생각했을까요? 역사는 그의 마지막 밤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차분했다고만 전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말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독을 마셔야 했어요. 간수가 독배를 준비하러 갔어요. 크산티페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여자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게. 그게 전부였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도 위로의 말도 없었어요. 크산티페는 끌려가듯 떠났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소크라테스는 다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가 떠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간수가 독배를 가져왔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위로했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네. 자네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는 독배를 받았어요. 손을 떨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플라톤도 크리톤도 모두 눈물을 흘렸죠.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왜 우는가? 나는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뿐이네. 그리고 독을 마셔요. 천천히 독이 퍼져갔어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그리고 머리로. 마지막 순간 그가 말했어요.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 잊지 말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치유의 신에게 빚을 갚으라는 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눈을 감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플라톤은 그의 대화를 기록했어요. 크세노폰도 그의 삶을 썼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를 언급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크라테스는 전설이 됐어요. 위대한 철학자, 진리의 순교자.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기억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의 말들은 2000년이 넘도록 전해졌어요. 수많은 책에 인용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죠.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어요. 그가 하지 않은 말들을요.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그는 아내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는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로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의 아들들은 역사에 이름만 남았을 뿐이에요. 마지막 날 크산티페가 울면서 떠날 때 소크라테스는 정말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느꼈지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 혼자만의 시간에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역사는 영웅을 기록하지만 사람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남았지만 소크라테스의 눈물은 남지 않았어요. 그의 질문은 전해졌지만 그의 침묵은 전해지지 않았죠. 크산티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세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녀는 소크라테스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워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녀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은 스승을 기록했지만 자신의 슬픔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크리토는 친구를 잃었지만 그 상실감은 역사에 남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건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하지 않은 말일지도 몰라요. 위대한 철학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침묵. 그 침묵 속에 진짜 소크라테스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철학은 세상을 바꿨고 그의 죽음은 전설이 됐죠. 하지만 그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는 침묵했어요. 크산티페의 외로움을, 아들들의 혼란을 그는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보았지만 선택한 걸지도 몰라요. 진리를 위해 가족을 희생한 거죠. 그것이 옳았을까요? 그것이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위대함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 기억됐지만 그 기억 뒤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산티페와 아들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을 위해 침묵 속에서 살았어요.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도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침묵 속에 남겨두고 있지는 않나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면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 위대함을 추구하면 평범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묻고 싶어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진리와 사랑, 철학과 가족, 그 둘은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질문만 남겼죠. 이제 그 질문은 우리의 것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건가요? 소크라테스처럼 위대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평범하게 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삶을 택할 건가요? 정답은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정답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죠. 소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나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그것을 안다면 당신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자신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질문은 남아요.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질문. 그 질문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질문하며 사는 삶. 그것이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선물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댓글로 이 인물의 어떤 모습이 가장 새로웠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